우리가 매일 쓰는 그 복잡하고 또 엄청 안정적인 소프트웨어들 있잖아요. 이게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사실 이게 뭐 한 명의 천재가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모인 팀이 머리를 맞대고 협업해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아니, 개발자가 한두 명도 아니고 수십 수백 명이 같이 일하는데 어떻게 이 거대하고 복잡한 소프트웨어라는 건물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진짜 수백 명의 셰프가 한 주방에서 요리하는데도 완벽한 코스 요리가 나오는 것과 같은 그런 신기한 상황인 거죠. 네, 그 비밀의 해답은 바로 여기 개발자의 도구 상자 안에 있습니다. 오늘 소프트웨어 개발이라는 과정을 마치 실력 좋은 장인이 사용하는 필수 도구에 빗대어서 그 비밀을 한번 속 시원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4가지 핵심 도구입니다. 먼저 전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성능은 어떻게 측정하는지, 또 내부와 외부 테스트는 뭐가 다른지, 마지막으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어떻게 막는지, 이 4가지 도구를 하나씩 차근차근 열어볼게요. 자, 그럼 첫 번째 도구부터 바로 가보죠. 전체 계획 관리하기. 이건 비유하자면 건물을 지을 때 절대 흔들려서는 안 되는 설계도, 바로 그 청사진의 수호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는 형상 관리라고 하는데요. 이게 단순히 뭐 파일 정리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프로젝트의 DNA라고 할 수 있는 코드, 설계 문서, 요구사항 같은 모든 것들의 변경 이력을 체계적으로 추적하고 통제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럼 이 형상 관리가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모든 팀원들이 똑같은, 그것도 가장 최신 버전의 청사진을 보면서 일을 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유지되는 거죠. 또 누가 언제 뭘 바꿨는지 기록이 다 남으니까 나중에 이거 왜 갑자기 안 되지? 이런 식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기는 걸 막아주는 뭐랄까 교통정리 역할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두 번째 도구로 넘어가 볼까요? 바로 속도계입니다. 우리가 만든 소프트웨어가 과연 얼마나 빠르고 효율적으로 달리는지 그 성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는 이야기예요. 네, 바로 벤치마크 테스트, 줄여서 BMT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표준화, 그리고 동일한 조건이에요. 여러 자동차의 성능을 비교하려고 같은 트랙, 같은 날씨에서 테스트하는 것처럼요. 아주 객관적으로 성능을 비교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벤치마크 테스트는 그냥 빠르네? 좀 느린데? 이런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요. 처리 속도나 응답 시간처럼 구체적인 숫자로 성능을 보여줍니다. 이 데이터가 있으면 우리 서비스가 경쟁사보다 이 정도 빠르구나, 또는 이 성능을 내려면 이 정도 사양의 서버가 필요하겠네 하는 식으로 감이 아니라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입니다. 보통 새로운 자동차가 시장에 나오기 전에 아주 중요한 시운전을 여러 번 거치잖아요.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주 중요한 두 번의 테스트, 즉 내부 테스트와 외부 테스트를 거치게 되죠. 이 2가지 테스트의 차이를 자동차에 비유하면 정말 이해가 쉬워요. 알파 테스트는요, 개발사 내부에 통제된 환경,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비공개 트랙에서 하는 시운전 같은 거고요. 반면에 베타 테스트는 실제 고객들한테 차 키를 주고 자, 이제 실제 도로에서 마음껏 달려보세요 하고 맡기는 공개 시운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더 명확해지죠? 알파 테스트는 개발자들이 내부에서 우리가 의도한 대로 기능이 잘 작동하나 이걸 확인하면서 버그를 잡아내는 단계고요. 베타 테스트는 이제 출시 바로 직전에 실제 사용자들이 이거 실생활에서 써보니까 이런 점이 좋고 이런 점은 불편하네 와 같이 예상치 못했던 피드백을 주면서 최종적으로 제품을 검증하는 정말 중요한 마지막 관문인 셈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네 번째 도구입니다. 이건 바로 우리 소프트웨어의 든든한 안전망 역할을 하는 부작용 확인하기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문제를 막아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개발해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공감하실 텐데요. 감기약 먹었는데 갑자기 졸음이 쏟아지는 것처럼 소프트웨어에서도 분명히 버그 하나를 고쳤는데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다른 기능이 갑자기 먹통이 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거 정말 골치 아프거든요. 바로 이런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회기 테스트입니다.
단어 뜻 그대로 소프트웨어가 과거에 좋았던 상태에서 혹시 나쁜 상태로 퇴행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버그를 고쳤다고 해서 이미 잘 돌아가던 기능까지 망가뜨리지는 않았는지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망인 거죠. 회귀 테스트는 보통 이런 식으로 계속 순환됩니다. 코드가 아주 조금이라도 바뀌면 미리 짜놓은 자동화 테스트 코드가 실행되면서 기존의 모든 기능들을 빠르게 쫙 훑어보는 거예요. 문제 없나? 이장무! 하고 확인하는 거죠. 이 과정은 워낙 자주 그리고 반복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사람이 직접 하기보다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본 개발자의 도구 상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청사진의 수호자, 바로 형상 관리가 있었죠. 이걸로 모두가 같은 그림을 보면서 일관성을 딱 지켜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도구, 속도계, 즉 벤치마크 테스트. 이걸로 우리 소프트웨어의 성능을 객관적인 숫자로 딱 측정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두 번의 시흥전이었죠. 내부에서 하는 알파 테스트, 그리고 실제 사용자와 함께하는 베타 테스트를 통해서 사용자 경험을 아주 꼼꼼하게 검증하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도구, 든든한 안전망, 회귀 테스트였습니다. 혹시 모를 부작용을 막아주는 거죠. 바로 이 네 가지 도구가 서로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서 돌아갈 때 우리가 믿고 쓸 수 있는 그런 고품질 소프트웨어가 탄생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앞으로는 AI가 점점 더 많은 코드를 대신 작성하게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런 정교한 품질 검증 과정들은 과연 어떻게 변하게 될까요? 그리고 그 안에서 개발자, 즉 우리 인간의 역할은 또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앞으로 계속 고민해 볼 만한 흥미로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